처음에는 어차피 가입발은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영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장가지만 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소나무 전지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굵은 가지를 자른다. 작은 걸 놔두고 굵은 가지를 자른다. 그리고 끝까지의 전체적인 길이를 맞춘다. 끝에 가지에 가지런하게 끝을 정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죽은 가지, 죽은 잎을, 묵은 잎을 따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툭툭 튀어나온 가지를 정리해 준다. 울뚝불뚝하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 가지런하게 해주면 멀리서 볼 때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보이겠죠. 못생긴 소나무 적당한 크기. 우리가 그 전통 건축을 배우게 되면요, 나무의 크기는 처마 끝에 3분의 2를 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되면 이게 가지가 부러지든가, 안 그러면 그 그늘 때문에 흙벽이 무너앉는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습이 찬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나무는 집 가까이 붙이지 않고, 또 붙이더라도 키가 처마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잎을 이래 떨어주는 게 좋나요? 안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좋나요? 떨어주는 게 당연히 좋죠. 떨어줘야 햇빛도 들어가고, 햇빛이 들어가야 병충해 발생이 덜 되겠죠.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가장 큰 잎을 제거를 하고 가장 작은 잎을 놔두라는 이유는 나무의 마디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는, 특히 소나무는 마디가 이렇게 길으면 보기가 싫어요. 마디가 짧을수록, 짧은 게 계속 겹쳐서 곡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대개 가정집에 가보면 그 관리가 안 됐던 나무의 보편적인 지금 이 상황이에요. 거의 묵은 잎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중간치기를 하면 이게 작년께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죠. 높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자른다. 이거는 이제 재작년께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2년차 정께 자른다. 90% 안 나옵니다. 90%가 아니라 95%, 7% 이거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나오죠? 세력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뭉친 가지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여기를 잘라뿌리니까 이쪽에서 올라오다가 이 영양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뭉치가 막 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나무 그래. 왜 살았겠는겨? 야. 보면 지금 묵은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가끔들 전화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나무가 누렇게 뜬다. 근데 이거 병 아니냐? 물론 병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도 전해일, 여기서 계산을 하면 이게 작년순이고요. 올해 이제 여기서 나올 거고, 요게 그 전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나무도 하엽이 줍니다. 이 활엽수는 일시적으로 가을, 늦가을서부터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겨울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소나무는 안 그래요. 새수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입은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다 낙엽이 작아요. 그럼 이거는 원래 달리는 게 아니고 3년차 2년차,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재작년 사이에 있는 잎이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소나무 병 아니냐? 아닙니다. 소나무도 활려수처럼 분명히 하엽이 집니다. 단 겉에 새순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잎이 안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잎이 떨어지고 새로 나고 그런다죠. 잎을 이래 떨어주는 게 좋나요? 안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좋나요? 떨어주는 게 당연히 좋죠. 떨어줘야 햇빛도 들어가고, 햇빛이 들어가야 병충해 발생이 덜 되겠죠.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걸 떨어줘야 바람길과 햇볕길을 열어가지고 병충해도 방지하고 건강한 뭉청 잘라버렸습니다. 이 자른 이유는 티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끝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죠. 툭 티 나오면 산처럼
보기가 싫고 사나우니까 그리고 잘랐다. 예전에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왜 긴 가지를 자르는지는 아시겠지만 이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소나무 전지를 할 때 보통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하고 가장 작은 잎을 놔두라 그랬죠. 가장 큰 잎을 제거를 하고 가장 작은 잎을 놔두라는 이유는 나무의 마디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는, 특히 소나무는 마디가 이렇게 길으면 보기가 싫어요. 마디가 짧을수록, 짧은 게 계속 겹쳐서 곡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마디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작은 순을 남기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가지를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제거를 안 했다면 내년에 이게 한 마디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길은 순을 자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제거를 해서 둘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제거를 해서 양쪽으로 갈 것이냐, 길이를 좀 짧게 할 것인가. 요거는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냐, 뭐 이거하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 곡전지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끝부분이에요. 끝길이. 네, 끝부분인데 요 부분은 생각 여지에 따라서 답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나무가 외형상이 조금 빈약하다. 이거 지금 자르면 여기가 좀 빈약해 보일 겁니다. 수영상으로는 맞아요. 수영상으로는 맞는데 수영상으로는 세력이 약해 맞는데 보인다. 세력이 약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수영에 잘 어울렸을 때 제거를 하는 쪽으로 가고, 지금 붙이자고요. 붙인다고 해서 부자연스럽지가 않죠. 한 개 잘라보니 확 줄어드네. 연결된 부분입니다. 아, 고사리가 많네. 근데 대개 가정집에 가보면 그 관리가 안 됐던 나무의 보편적인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 거의 묵은 잎이 이렇게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 요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많다. 거의 이렇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손을 못 그러다 대고. 보니까 지점을 하니까 자르다 보니까 안에서부터 쭉 잘라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끝에만 남은 거고요. 지저분하니까 자꾸 안에서를 자르니까 속지가 다 잘려버리고. 차라리 그래 하는 것보다는 손을 안 대는 게 나은데.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소나무는 일단 하나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 나올 거고요. 올해 나올 거고, 새수 나올 거고, 이게 작년 거예요. 올해 1월 1일이니까 내년에는 이게 내년 거에 되는 거죠. 작년 거. 그 적게 되는 거고. 재작년 거. 네. 재작년 것도 여기서- 잎이 살아있는 게 있네요. 있죠. 이제 이거 하엽칠 거예요, 다. 여기서 이렇게 중간치기를 하면 이게 작년 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죠. 뭐 높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자른다. 이거는 이제 재작년 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2년차 전거에 자른다. 90% 안 나옵니다. 아, 90%가 아니라 95%, 7% 이거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나오죠? 세력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해놨을 때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를 절단을 해놨을 때 여기에 힘이 뒤로 밀려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뭉쳐 보이는 거 있었죠? 예, 예. 아, 그렇게 나옵니다. 요거. 요렇게 이제 뭉친 가지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여기를 잘라뿌니까 이쪽에서 올라오다가 이 영양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뭉치가 막 난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강제를 하니까 이 세력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로 표출이 돼붙다. 아까는 이 가지하고 완전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립돼가지고 분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조금 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겨울전지고 해서 원래는 조금 더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겨울전지라 조금 약해 보여서 조금 더 붙이고 가겠습니다. 아니, 전지 전문가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두 개를 엄치가 하나를 풍성하게 크게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다고 봤을 때 약간 겹쳐 있었죠. 예, 그렇죠. 완전히 붙어 있었죠. 어떤 거가 잘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겹쳐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겹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겹쳤으니까 무조건 잘라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지의 단이 너무 작다고 했을 때 서로 붙여가지고 단을 크게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제거를 해서 요거랑 요거랑 거의 붙어 있는 하나처럼 보이게 한다.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단이 작아 보이지만 요거를 같이 붙여놔 가지고 단이 하나가 더 커 보이게 그래서 교차지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유 선생님께서는 요거를 따로 독립적으로 디자인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규모에 의해서 꾸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랬고,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 너무 빈약하다면 같이 붙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아마 일반 중급 수준들도 이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초보자 분들은 이게 잠재하다 보면 아주 유익하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큰 틀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겠네, 그죠? 야, 눈이 막 쌓이실 정도로 꽉 붙어 있네죠. 이리저 소나무 그래. 왜 그 살았겠는겨? 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요 큰 나무는 다 끝났고요. 이제 작은 나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때는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를 독립수로 키워줘야 나중에 이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매도하게 될 때, 팔게 될 때 유리하게 됩니다. 이걸 같이 붙여 놔버리면은, 겹쳐 놔버리면은 두 개를 요대로 어디가 심기가 힘들거든요. 이 나무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저 옆에 거보다 못합니까? 네, 옆에 거보다 더 약해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아주 좋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러 개가 이런 뭉쳐 있을 때 어떤 걸 잘라야 될지를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데, 뭐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냥 감각적으로 자르나요? 감각적으로 자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면서 자르기도 하지만 어떤 기본 이론에 맞춰서 자르는 거거든요. 그걸 초보자들이 혹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이게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초보자분들은 먼저 묵은 잎을 또 털어내시고 그래야 시야확보가 되니까. 시야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서는 잘라라. 자르고 한 10개가 뭉쳐 있으면 2개를 난간이나 3개를 난간해야 된다. 그럴 때 기준은? 큰 가지부터 자르세요. 무조건 큰 가지부터 잘라라. 큰 가지부터 잘라야 작은 가지로 살리는 거니까 그나마 수영 유지가 좀 될 겁니다. 큰 가지부터 자르죠. 그래도 뭉청 자르면 툭. 그리고 제일 큰 가지 이렇게 잘라야 되죠. 진짜 작은 거 여러 개 자르는 게 중요한 게, 큰 거 몇 개를 정리해 버리기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여기서 소나무 전지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굵은 가지를 자른다. 작은 걸 놔두고 굵은 가지를 자른다. 그리고 끝까지의 전체적인 길이를 맞춘다. 끝에 가지에 가지런하게 끝을 정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죽은 가지, 죽은 잎을, 묵은 잎을 따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툭툭 튀어나온 가지를 정리해 준다. 울뚝불뚝하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 가지런하게 해주면 멀리서 볼 때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보이겠죠. 이제 마지막 가지입니다. 조금만 다 자르면 요 2개의 소나무, 가정집에서 흔히 요런 소나무들이 많죠. 이쪽 경기도 쪽에 보면 요런 소나무들이 한두 주 정도 있는 집은 많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은 가정집의 정원이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요거를 오늘 전지하는 거를 대충 한번 봤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차피 가입 빠른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영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장가지만 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영을 잡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걸 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가정집에서 가장 정원에 놓으면 좋을 만한 이런 작은 소나무, 요거를 직접 전지 유인희 선생님께서 기준 잡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자른다, 그리고 이런 장가지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섞어가지고 한다 하는 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그 전지 유인희 선생님께서 요 나무에 대해서 전지를 하면서 느꼈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전지는 이미 끝났고요. 나무가 지금 재배목이거든요. 얼핏 보면 산채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재배목이에요. 그 나무는 재배목 치고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예, 오늘의 정원에 갖고 올 수 있는 소나무, 못생긴 소나무, 적당한 크기. 우리가 그 전통 건축을 배우게 되면요, 나무의 크기는 처마 끝에 3분의 2를 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되면 이게 가지가 부러지든가, 안 그러면 그 그늘 때문에 흙벽이 무너 앉는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습이 찬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무는 집 가까이 붙이지 않고, 또 붙이더라도 키가 처마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요 적당한 소나무 전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